예, 밥 먹고 왔고 며칠 전까지 슬럼프였어요. 네. 아니 씨발 와그 군대랑 스타테랑 부자금까지 겁시니까 멘탈 개 터지대요. 정신 나갈 것 같아갖고 존나 자는데 존나 자고 있어요. 하루에 거의 7시간 6시간 자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여러가지 순열이 우리가 뭐라 했죠? 서로 다른 N계에서 우리가 얼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순열부터 합시다. 뭐 외워버렸지만 사실 이제 공부란 게 외우면 안 되고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시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ABC로 하겠습니다. A, B, C라는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이 A, B, C라는 순열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원순열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 회전하여서 이제 같은 것은 제외시킨다라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A, B, C라는 이제 이 배열은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원순열에서.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제외시켜주냐 말은 원순열에서는 이제 그거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A, B, C 이제 세 개가 오면은 세 개가 무조건 겹쳐요. 이렇게 회전해서 세 개가 같은 게 오고 네 개가 오면은 네 개가 무조건 같은 게 이제 회전해서 생겨요. 이제 한 배열당.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이제 시발점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각 이제 원소들 간의 이제 관계에 집중해라. 그 관계 내에서 그러니까 회전하였을 때 이제 각 원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같다면 이제 그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다시 해야겠다. 설명이 계속 막히네. 이거 좀 버벅 한 두세 번째 괜찮더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은 회전해서 같은 것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원소들의 개수, 서로 다른 개수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정도가 설명 좀 부족하긴 한데 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좀 한 개 예시를 들자면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아까 전에 제가 위치에 주목하지 말고 배열에 주목해라고 했잖아요. 각 원소들 산의 관계인 배열에 그때 나올 수 있는 배열의 숫자는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외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순열을 하게 되면은 6가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6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배열은. 그래서 따라서 각 케이스, 1케이스, 2케이스별로 겹치는 게 3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3가지는 이제 이거를 회전시켰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가 3개씩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 겹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회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원만 아니라 원은 그냥
이제 서로 다른 게 있다면은 그냥 개수별로 그냥 회전시켰을 때 다 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면 돼요. 1-1 이건데 이제 삼각형, 사각형, 반원이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회전하여서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으로 그려준다면은 정삼각형이라 합시다. 정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전하였을 때 같은 게 이제 각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A, B, C, D, E, F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배열과 같은 배열을 가진다고 하는 수의 나열은 각각을 회전시킨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의 이제 순열에서 6팩에서 3팩을 나눠줘야 된다. 3을 나눠줘야 된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발점 그리고 김기현의 아이디어에 나와 있던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의 서로 다른 원소를 이쪽에 배열해야 된다. 그럼 일단은 한 원소를 이제 배열시켜요. 그러면은 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 6개의 경우의 수에서 요쪽에 나온 게 같기 때문에 3을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3을 나눈 뒤로는 이제 상대점의 위치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 초기의 숫자인 1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하여도 같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인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곱해주면은 이거와 같은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같은 거, 그러니까 회전하여서 같은 거를 찾고 이제 그걸 나눠주거나 전체 순열에서 혹은 한 가지를 먼저 선 배치한 다음에 그 선 배치되는 경우가 언제 같은 경우가 되는지를 체크해주고 나머지 순열을 재배열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각형도 마저 해볼까요? 그래서 직각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각 사각형은 이제 이렇게 각 자리별로 겹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시켰을 때. 그래서 따라서 6개에서 2개를 나눠주면 돼요. 아까 전에 썼던 방법을 또 해주자면은 해주자. 씨발. 예, 합시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해주자면은, 어디까지 했죠? 해주자면은, 일단 선 배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A부터 6개, A, B, B, C, D, E, F, G가 아닌 F까지 있겠죠? F까지 있으면은 A를 먼저 배치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A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6이 되겠죠. 근데 A를 여기 배치했을 때 여기랑 같고 여기를 배치했을 때 여기랑 같고 여기를 배치했을 때 여기랑 같아요. 왜냐?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1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배치해줘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반원을 해볼게요. 반원은 일단은 회전했을 때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회전했을 때 같은 게 있나요? 없다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하여도 같은 게 없어요. 모양이 애초에 여기 위아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선 배치하는 걸로 볼게요. A를 여기 배치했어요. 겹쳐 같은 게 있나요? 회전했을 때 없어요. 여기 있나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5팩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순열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선 배치 후 겹치는 거 나눠주고 나머지 곱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순열을 해주고 밑에 겹치는 거를 나눠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순위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좀 너무 부족했는데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저는 중복순열 뭐야? 우리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배웠던 순열은 이제 중복되지 않은 각각의 숫자들 뭐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숫자들이 이제 그냥 한 개씩 뽑아갖고 나열하는 거였잖아요. 중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으면은 5개를 뽑는다라는 말은 중복을 2가지 허용하겠다는 말이겠죠. 2가지 혹은 이제 그 이상을 허용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다음에 나열하고 그 경우의 수를 다 이제 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5개를 중복을 허용하여서 5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중복수열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이제 문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5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기 때문에 자리가 총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3개죠. 따라서 3의 5승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의 기호인 이 기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이 주어진다, 우리는 n의 얼승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논리만 하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저는 논리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설명했어요. 이건 좀 설명이 좀 잘했어요. 네. 다운 설명 잘한 것 같은데. 뭐 문제는 뭐 한 개 풀기 있긴 하죠. 같은 것을 이걸 순열 우리가 너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P 1, 2, 2, 1 이 경우 2가지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5팩에서 2팩을 나눠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똑같습니다. 왜냐면 알 거야. 귀찮아. 최단거리 계산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최단거리 여기서 A 이건 뭐 제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학 1등 나오면 과외해야 되거든요. 과외 씨발 돈 존나 땡겨야 돼요. 솔까? 저는 남 인생 망치는지 말는지 관심이 좆도 없거든요. 네. 그냥 제가 잘 되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씨발 뭐 5등걸 받든 7등을 받든 저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잘될 챙기들은 잘 됩니다. 씨발 낙담 절대로 안 해요. 저 같은 새끼들. 보세요. 최단거리를 가려면은 일단은 이거 혹은 이것만 해야겠죠. 빠꾸치면 안 돼. 그러니까 빠꾸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빠꾸치면 최단거리가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버린다면 빠꾸치는 게 돼버리잖아요. 네. 빠꾸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최단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을 그러니까 뭐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위쪽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만 했을 때 이렇게 즉 이거를 5번 이거를 3번 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수겠죠. 근데 이 최단거리의 배열은 이제 이거를 마음대로 했을 때 즉 5번을 그러니까 이건 뭐 3번 가고 2번 가고 뭐 2번 가든지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6이 나오네요. 외웠어요. 땅 선생님이 실수하셔갖고 바로 외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딱 좀 예쁘게 주어졌을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아이디어에서는 이거를 이게 좀 더 편하다 했어요. 1 여기 구멍 뚫려 있으면 이걸 풀 수 없으니까 풀 수 있어도 조금 헷갈리니까 일단 풀고 설명해드릴까 해보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어렵구나. 56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최단거리를 다 더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로 가면 되죠. 그러면 2팩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팩에 2 나눈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다 여기 있는 거 더하고 여기 있는 거 더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10가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5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최단거리라는 것은 빠꾸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혹은 이거로만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로만 이동할 때 나오는 순열을 이제 구하고, 그거를 이제 겹치는 수, 이게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나눠줍니다. 그거를 이제 똑같은 경우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최단거리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혀가 아파. 오마이갓. 1번 안 풀어보고 7번 한 번 풀어봅시다. 2개가 막혔었어요. 7번은 문제를 외웠거든요. 일단은 또 학통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문제 해석을 진짜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든 여자의 맞은편 각각의 남자가 마주 많은 수, 그냥 이렇게 특정했어요. 이렇게. 근데 특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앉으면 남자가 앉을 수 있고, 남자가 앉으면 여자가 앉을 수 있고, 여자가 앉으면 남자가 앉을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거를 생각을 잘 해줘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한 30초 남기고 30번 풀었는데 실수해갖고 20 그때 제가 120으로 했는데 답이 140이었을 거예요. 제가 한 개를 빠뜨렸거든요. 근데 잘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국어를 좀 말아먹고, 그 다음에 수학을 좀 실수를 했고, 그다음에 정법을 씨 말아먹고, 사문은 평타치예요. 선망했어요. 사문은 3들 수 있었는데 존나 못 쳤단 말이에요. 수능. 정법이 진짜 존나 가관이었다. 씨발. 다 틀렸다. 진짜 아는 건 다 틀렸다. 씨. 6평이 2가 나는데 9평은 5가 나오고 공부 안 했어. 일단은 올해 그럴 일 절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 설명하고 똥 싸러 갔다 와서 다시 설명하겠어요. 복분자 이거 똥이 말하는데 좆됐네. 일정 강도 6자리 배치한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자가 3명이고 남자가 3명이에요. 근데 여자라는 것은 각각의 다른 A, B, C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를 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죠? 이제 뭔가 조건이 있으면은 선 배치가 좀 더 쉽다고 아이디어에 나와있습니다. 시발점에도 나와있어요. 우진 T가 말해줬는데 저 차단시켰어요. 인스타랑 메가스터디. 그래서 도형 노베 들어도 질문을 못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A를 먼저 선 배치 시켜주겠습니다. 선 배치 시켜줄게. 여기 앉았는데 각각의 이제 여기를 하는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그냥 6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렇게 선 배치해준 친구 바로 맞은편에 남자가 한 명 앉아야 되죠. 남자가 앉는 경우의 수 뭐예요? 여기 앉아야 돼요. 그럼 3을 곱해줘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내 자리가 특정돼 주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상대적 위치가 지정되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여자 2명 중 나머지 이제 B 친구가 앉을 자리를 구해봅시다. B 친구가 어디 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다르다. 좀 논리가 맞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네. 그러니까 여자 맞냐? 맞다. B가 이제 이 4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할 경우의 수가 4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맞은편에 남자가 2명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1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고, 그러면 4, 4, 16, 48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왜 멈췄냐면은 이거 그냥 해도 되나? 이렇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씨발 해도 되냐? 근데 진짜 좋댔네. 씨발 해도 되나? 해도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해도 됩니다. 씨발 해도 되나? 잘 설명해봐. 오케이. 이거를 선 정제시킨 순간 이 각각의 자리는 모두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뭐 택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A가 앉고 싶은 거 A 먼저 앉고 싶은 자리 구하고, B가 앉고 싶은 자리 구하나, B가 앉고 싶은 자리 구하고, A 앉고 싶은 자리를 구하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C를 했었다면은 중복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틀려보여요. 지금 되게 설명하면서도 감각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씨발. 약간 붕 뜨는 느낌 들어요. 뭔가 팍 지정되지 않는. 7번 한번 해보고 싶다. 7번.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1류로 나열할 때 이웃하는 x와 존재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하는 x, y가 존재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z를 이렇게 특정해 주라 했는데 이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실전에서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걸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이따가 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 특정한 다음에 이제 이 각각 케이스 안에서 x, y가 이제 서로 이제 다시 없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수했던 게 뭐냐면 x, y, x, z에서 x, y를 이렇게 묶고 나열했을 때 중복이 생긴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냥 뭔 말이냐, 이렇게 하고 뭐 3팩하고 곱하기 2팩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1번, 2번이라고 하면은 y, 그러니까 이랑 똑같잖아요. 이랑 똑같은 걸 파악을 못했어요. 중복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집합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같은 풀이가 됐는데 실제로 6개가 나왔었어요. 이 z를 개수로 나누는 수에서 여기가 10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34, 40개 답이 똑같이 나와요. 4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약간 노가다성 문제 많이 봅니다.